네, 저희 지난주에 온 제보 중엔 아직 막 크게 진전이 되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이번에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는 게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자세한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웹젠에서 서비스했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이랑 계속 연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관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 협회가 이 사안 관련해서 공정위 신고 자체도 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럭 시위나 국회 앞 릴레이 시위도 했었고, 보도자료 배부나 성명서 이런 것도 도왔었는데, 이제서야 결실을 맺긴 했는데 좀 금액이 작긴 합니다만, 그럼 왜 이게 문제냐 이걸 좀 설명해 드려 보면, 일단은 웹젠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가 서비스를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저분들 중에 생각보다 몇 천만 원 단위로 쓴 유저분들이 많던데, 사실은 섭종 1년도 안 가서 갈 게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반발이 컸거든요, 서비스 종료할 때. 근데 공정위에서 서비스 종료를 이렇게 빨리 해서 그것만 가지고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자세히 파고 들어보면 왜 이게 소비자 기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공정위 내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4년 7월 11일에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가 매출이 계속 감소하니까 서비스 종료를 한번 검토해보자 라는 회의를 내부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0일에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종료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뒤숭숭했어요. 사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즈음 해서 내부에서 이야기가 샜는지 7월 말쯤에 유저들한테 야, 우리 서비스 종료한다 같은 소문이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가 이 게임이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몇 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왔는데 종료가 된다 하니까 놀라서 유저분들이 이제 웹젠 쪽에 문의를 합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뭐 7월 29일, 30일까지 계속 문의를 하거든요. 또 문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 갑자기 서비스 종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결제하기가 무섭다.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한 해명 및 입장 표명을 확실히 빨리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7월 말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에 서비스 종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웹젠에서는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물론 뭐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 자체도 거짓말이긴 한데 검토 많이 했잖아요. 20일 동안. 어쨌든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8월 초에 신규 픽업을 내놓거든요. 7월 30일에 결정을 해놓고 8월에 열심히 팔다가 이제 8월 22일에 1년 직전에 와서 그때서야 이제 서비스 종료 급하게 결정된 것처럼 공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2024년 10월 17일에 완전히 서비스 종료를 했는데, 일단은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유료 상품을 판매한 것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라는 어분이 나온 게 이번 사태의 배경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바닥 시스템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도 있었고, 지금 사안이 여러 개 물려 있었는데 또 이제 공정위가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내용이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서 당연히 공속도 상한이 있었는데 숫자만 올라가는 방식으로 유저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쿨타임도 심지어 이제 최대 데미지 맥댐도 상한이 있었는데 방치, 그 총체적인 난국인데, 어쨌든 아크엔젤의 표기 오류와 소비자 기만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서 웹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악명을 듣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이런 사례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야, 고작 500만 원밖에 과태료 부과 안 하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공정위의 행정 제재보다 중요한 건 이용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록 소액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라는 어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유저들이 단체 소송 같은 스텝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단체 소송의 그 수요 조사 중인데, 어둠의 솔력자가 되고 싶어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 서너 분 정도가 이렇게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7, 80%가 이제 1,000만 원 이상 과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단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웹젠이라는 회사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문제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확률형 아이템만큼이나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도 혹은 급작스러운 서버 통폐합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잘 노력을 해올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젠이 서비스한 최근 서브컬처 게임 3개의 평균 서비스 제공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웹젠이 또 제공할 게이츠 오브 게이트나 테레비스 같은 웹젠의 다음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서도 뭐 알아서들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 채널에서 다루게 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비노기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순수 유저만으로 이어진 간담회고요. 그 21년도에도 이 간담회 총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움직인 결과가 그 마비노기 3월 6일 판교 넥슨 코리아 본사 앞에서 있었던 시위가 그 집회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오류라든지 특별한 뭐 논란이나 아니면 뭐 돈복사 오류 그런 건 없었는데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신뢰를 드리겠다, 믿음을 드리겠다, 업데이트를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못하다가 유저들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큰 틀은 그렇고 결국에 이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이제 22년 차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상 못해도 14년, 15년을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해왔었는데 이제 결과를 내야 될 때 또 기다려를 시전하니까 이번에 이제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12일에 문의했던 메시지와 정말 똑같은 문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집회가 이루어진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폰트만 바뀌고 완전히 똑같은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고 이거는 우리가 보내려는 게 아니고요. 검토하는 중에 잘못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거절을 했어요. 결국에는 거절을 했어요. 3번이나. 우선 저는 마비노기 유저가 아닌데 이번 좀 궁금해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유저분들을 이제 저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 소통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불신의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것들은 유료 아이템으로 팔았던 펫들 같은 경우였는데 펫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 펫이 없으면 이제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좀 부족한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차이나는 펫을 출시하였는데 그 펫을 출시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갖게 되니까 그 게임사가 또 그 디버프 능력치를 많이 너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접은 분들은 전투 유저가 아니라 마비노기가 채팅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막 사람들 막 석상을 그냥 세워놓고 다른 거 하러 가고 그런 석상들이 진짜 많이 접었어요. 그런 유저들이. 콘크리트 층이라고 해야 되나? 박홍석 디렉터도 버티고 세공 사태도 버티고 돈복사도 버티고 그리고 템복사, 북마정 복사도 버틴 사람들이 이번에 다 떠난 거예요. 1년 내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패치가 있었길래 그 콘크리트 층이 접은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층이 접을 만큼 실망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그 판타지 라이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치명적인 패치가 있었나요? 자, 이제 최동민 디렉터님이 이제 처음 부임하면서 했던 게 뉴 라이즈라는 전투 아이템 등급 관련 패치였고요. 이번에 피버 시즌에 들어온 게 뉴 라이프라고 하는 생활 관련 패치였습니다. 근데 이 두 패치가 아이템 등급 만들고 난이도 싹 바꾸고 아이템 얻는 그런 시스템, 빛나는 구슬 같은 거 던져 만들면서 아이템 얻는 그런 시스템도 바꾸면서 이번에 뉴라이프로 생활까지 완벽하게 조져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왜? 지금까지는 다음 디렉터가 좋게 바꿔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품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기대하던 사람들 바뀌는 거 보고 희망이 없다 하고 그냥 다른 게임 하러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 이상한 패치를 했다기보단 유저의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리고 패치도 이제 다른 로스트아크나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데서 갖고 온 듯한 패치가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할 거면 그 게임을 하러 갔지 왜 마비노기를 하고 있겠냐고요. 이런 소통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괜찮겠지 하고 근데 패치하고 오류가 무조건 생기고 그 오류를 고치는데 2주 3주가 걸리고 오류 고치는 거 오래 걸리는 건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저 손해보는 거는 한 달, 2달 방치하면서 유저가 조금이라도 뭐 템 이득 보거나 조금 더 골드가 잘 뜬다거나 이런 거는 일요일 오후에도 막습니다. 바로 긴급 점검해가지고.
그런 유저 적대적 운영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고, 아, 그래도 우리 게임, 내가 이 게임 22년 동안 했는데 이 1년 때문에 게임 망하게 할 수 없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밀레시안들입니다. 그 회사 쪽의 반응은 더 없었나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결국에 이번 집회가 뭐 서버 망해라, 마비노기 정상화해라 그런 목적의 집회는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간담회를 제발 해주세요라는 대화 목적의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9시,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정식 집회는 4시까지 그리고 밤 9시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 판교 경찰서 담당관님 주도하에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정식적인 집회를 시작하는 1시 정도에 넥슨의 마비노기 팀의 최동민 디렉터님이 그 집회 현장에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오신 거죠. 근데 결국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기다려달라, 고려해보겠다. 또 똑같은 패치에선 똑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회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간담회 요청서를 건네드리는 것, 그거는 이제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뭐 너무 열내는 것보다는 그 준비한 집회만 마무리하고, 날씨가 워낙에 춥고 비랑 눈이 거의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3시 반 정도에 모두가 깔끔하게 철수를 하는 그런 집회가 됐습니다. 네, 저희 새로운 판결과 또 마비노기 관련된 이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많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